채널 수국입니다. 바캉스 특집이죠 오늘. 그러니까요. 옷도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맞춰가지고 입고 왔고 여름에 또 휴가 가거나 이렇게 방학 맞이해서 어딘가에 함께 데리고 갈 책. 왜냐면 바캉스 갈 때 또 무슨 책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게 되게 고민되죠. 아, 진짜 항상. 고민되지. 그럼 되게 특히 중요해. 그리고 특히 외국에 나갈 때는 이게 수화물 무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지? 맞아. 어떡할 거냐. 어. 책을 10권 들고 갈 수도 없고. 근데 남편이 옛날에 막 캐리어에 책만 막 몇 권씩 넣어가고 막 이런 적 있지 않나? 휴가 갈 때? 그때 10권 가져간 적 있었지. 그래서 내가 미쳤나? 베트남에 갔는데 거의 밀수꾼. 생각했거든. 나트랑에 갔는데 책 밀수. 책을 10권 들고 가서 미쳤다. 뭘 읽을지 모르니까. 근데 그때 사진을 봤는데 캐리어에 그냥 책만 맞아. 가득하게 왜냐면 거야. 사실은 여름 휴가는 옷이 가볍잖아. 바지 한 개, 뭐 티 하나 들고 가서 거기서 사 입으면 되니까 또 그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책을 양껏 들고 왔다. 양껏 들고 왔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생각이. 그럼 그래서 바캉스에 가져가면 좋을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엄청난 책을 갖고 왔습니다. 뭐예요? 비비언 고닉 선생님의 아는 사이야? 선생님. 선생님 몰라도 선생님이라 할 수 있으니까 끝나지 않은 일. 오, 좋은 책, 좋은 가져왔어요. 아직 못 읽어봤어 나. 못 읽어봤어? 오. 아무튼 이 책은 이제 비비언 고닉 선집 3예요. 아, 세 맞다. 번째 책이에요. 선집이 나왔지. 네네네. 첫 번째 책이 이제 그 사나운 대책이었고, 맞아. 두 번째 책이 짝 없는 여자와 도시라는 책이었고, 음. 세 번째 책이 이 끝나지 않은 일이라는 책인데, 이 사람이 책에 대해 쓴 책이야. 평생에 걸쳐서 책을 읽잖아. 이 사람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겠어. 그치. 그 책들 중에서 어떤 책들은 여러 번 읽은 거야. 오. 근데 시기별로. 그러니까 내가 20살 때 읽었던 책을 30살에도 한번 읽어보고, 40살에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뭐 70살에도 읽어보고 이렇게 한 거야. 그거에 대해서 쓰는 책이에요. 오. 근데 이제 그게 나는 사실 그런 책이 별로 없거든. 왜냐면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고 사실 그리고 좀 내가 느끼기에는 옛날에 읽었을 때 좋았던 책을 다시 읽는데 좀 용기가 필요한 것 같거든. 왜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우리가 지금 해봤자 뭐 30몇 살이니까 뭐 10대 때 읽었던 책을 읽으려고 하면 뭐 갑자기 에쿠니 가오리의 도쿄타워 그런 책들은 뭔가 그 시기에만 좋았을 수가 있잖아. 그치. 사실 뭔가 그거를 다시 재독을 해가지고 했을 때 뭔가 그때의 감성이나 그때 집중했던 것을 다시 돌이켜보는 게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거든. 그래. 책도 시절 인연이잖아. 그런 느낌이 들었잖아. 대부분. 근데 이분은 그 시절 인연이고 자시고 다시 읽는 거야. 야. 근데 그 뭐지 도쿄타워도 지금 읽으면 다를 것 같다. 다르지. 그러니까 그게 그냥 실망감이 아니라 그냥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아. 맞아. 그 이야기를. 오. 뭔가 옛날에 읽었을 때는 10대 때는 그냥 좀 섹슈얼하고 맞아. 그런 거 자체에 야하다, 야하다. 이게 너무 야하고 막 불륜 맞아. 막 대도시의 불륜 막 그런 중년의 사랑 이런 거에 꽂혔었다면 지금 읽으면 다른 이야기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그 결이 다르고 그런 건데 맞아.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고전에 가까운 책들을 많이 읽었어. 뭐 D.H. 로런스라든지 오. 디라스 오. 연인 같은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읽고 근데 이분은 90살이니까 좀 더 우리보다는 더 텀이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책에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때는 어떤 부분에 천착해서 읽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까 다른 거야 책이. 근데 그게 정말 좋았던 책이 안 좋기도 하고 안 좋았던 책이 좋기도 한 그러면서 이해를 확장시켜가는 거야 한 와. 독서를 통해서.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텍스트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시기에 읽었을 때의 어떤 맞다음 같은 것만을 알 수 있는 건데 맞아. 이분은 그걸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 그 결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오. 근데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안 좋게 읽은 책이 있어. 근데 그걸 다시 읽는 기준 같은 게 있나?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안 좋게 읽은 책을 다시 읽진 않을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아, 그래? 한 시기에 약간 정말 좋아했던 책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 예를 들면 로런스를 좋아했다. 어. 예를 들면 근데 거기에 되게 나오는 것들이 뭐 성의적인 묘사나 이런 것들 되게 강조가 되잖아. 로런스의 책들은. 근데 그런 거에 내가 천착해서 그때는 되게 몰입해서 읽었다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가 읽었다면 그게 20년이 지나서 다시 읽었을 때는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 맞아, 맞아. 어떤 다른 통찰을 얻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책이 달라지진 않으니까 사실 내가 달라지는 거잖아. 나의 맞아. 상태나 나의 고민이나 어쨌든 내가 성장했으니까 어떤 방면으로든 변화했으니까 이 책이 달리 보이는 맞아.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글인 것 같았어. 내가 맞아. 읽었을 때. 그리고 뭔가 그게 되게 재밌는 이 책의 재밌는 지점은 비비안 고닉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두 번 결혼하고 두 번 이혼하고 라든지 맞아. 엄마와의 관계도 되게 변화하면서 늘 힘들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오. 그래서 그런 것들 자신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독서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풀어낸단 말이야. 와. 근데 일단 글을 너무 잘 쓰기 때문에 글을 읽는 재미가 있는데 자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주고 근데 독서에 대한 통찰이나 어떤 텍스트를 읽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거야. 아하. 그래서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바캉스에 가져가고 싶은 책은 딱 읽었을 때 되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한 느낌을 주는 책인 것 같거든? 오호. 그러니까 뭔가 한 부분만 채워주는 책이라기보다는 이걸 읽었을 때 뭔가 진짜 좋았다. 달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맵기도 아. 하고 뭔가 이런 책을 갖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진짜 되게 풍족한 다채로운 맛을. 풍족한 독서를 할 수 있는 되게 그리고 얇아요. 별로 두껍지 않아. 그러네. 되게 가볍고. 사실은 난 이거 한 것만 가져가도 충분하지 않나. 아, 싶을 정도로 좋았다. 오. 그 대부분의 사람은 한 권밖에 가져가지 않아. 늘 여러 권을 또 가져가 보신. 네. 그래서 약간 이 책을 읽었을 때 나는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제시하는 어떤 독서 목록 이 사람이 읽은 책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로런스라든지 뭐 듀라스라든지 그 사람들이 쓴 책을 따라가면서 곤익이 읽은 방식으로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느꼈을지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방향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독서 목록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 전생에 걸쳐서 읽었던 책들 중에 어떤 것들을 다시 읽을 수 있을까? 그러네. 다시 읽었을 때 어떤 게 좋을까? 라는 내 독서 목록을 꾸려보고 곤익처럼 쓸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던 것 같고 다른 하나는 되게 좋았던 거는 난 이 책 읽으면서 좀 나이 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노화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가끔 얘기를 했고 최연숙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 얘기를 들었을 때 뭐 두려움은 소문일 뿐이라고 하지만 딱히 소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진실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좀 기대되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어쨌든 90살인데 90년 동안 독서를 하면서 되게 많은 변화를 겪고 그리고 점점 나아지잖아. 어떻게 보면 진짜 성장하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 더 많은 이해를 가진다는 거고 내 지평이 넓어진다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앞으로 만날 책들과 영화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텍스트들이 다르게 다가오겠구나. 그 기대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정말 변함없이 좋은 것들도 있겠다. 그치, 내가 그치, 20대 그치. 때도 너무 좋아했는데 이 포인트가 지금도 똑같네? 이런 걸 느끼기도 하겠다. 맞아. 그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 있잖아. 문득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때 그게 그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근데 뭔가 그런 느낌으로 독서의 결이 넓어진다, 다양해진다, 풍족해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너무 좋네.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뭔가 깊이가 있으면서도 잘 읽히고 재미있는 독서였다. 그리고 특히 김선영 번역가가 번역을 했는데 이분이 뭐 에투드나 다른 좋은 작품들도 수잔 손택이라든지 모리슨도 토니 하고, 모리슨. 번역을 맞아. 많이 하신 분인데 되게 좋아. 번역 너무 좋지. 그리고 진짜 활용 정점이 그 해제라고 해야 되나? 마지막에 옮기니의 말이 있는데 그게 정말 좋았어. 그러니까 곤익을 자기가 읽은 방식? 어떻게 보면 번역가는 이걸 번역하면서 여러 번 읽잖아. 우리 중에서도 가장 깊은 독서를 한 사람이기도 한데 그런 결을 잘 전달해주는 옹기니의 말이어가지고 나는 그 옹기니의 말까지 이 책을 완성한다는 느낌이었어. 나는 원래 곤익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되게 공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곤익의 어떤 말투 같은 것들이 되게 감정 없이 느껴질 때가 좀 차갑지? 되게 건조하고 냉정하지. 냉정하고 그런 것들이 좀 가차 그렇게 없는. 나의 어떤 주파수랑 맞지 않는다? 어. 그래서 잘 와닿지 않더라고. 곤익이 뭔가를 설명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책을 읽었을 때는. 음. 근데 이 책은 정말 좋았어. 나도 이게 제일 좋긴 했어. 아, 진짜? 왜냐면 나는 사실 사나운 대착도 막 좋다고 당연히 좋은 책이고 잘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나도 비슷한 느낌 받았거든. 좀 약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나랑 진짜 비슷한 사람 같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인데 글을 잘 쓰는 사람. 그러시구나. 약간 그러시구나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 느낌. 그건 나도 되게 느꼈던 거리감이 것 같아. 느껴지는 작가. 맞아. 감흥이 막 되지 않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책은 진짜 100% 감흥. 그렇구나. 너무 좋았다. 책은 뭔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책이고 뭔가 독서의 가이드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로런스를 내가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고 로런스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성격 같은 게 있잖아. 읽지 그치. 않아도 고전에 대한. 맞아. 그치. 고전 작가들은 대체로 그렇잖아. 그러니까 벌써 막 겁을 먹거나 혹은 편견을 가지고 그냥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안 읽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책을 읽고 나서
한번 시도해볼 수도 있을 것 맞아.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되게 호기심이 생기는 작가들이 있더라고. 그 권익의 맞아, 입으로 설명해주는 방식이 되게 맞아. 재밌어서 그게 맞아. 설명을 되게 잘하는구나. 굉장히 근데 보통 이런 독서에 대한 글이나 독서를 약간 곁들인 이런 회고록 같은 걸 읽을 때 그 책을 내가 모르는 경우, 읽지 않은 경우에 맞아. 되게 장벽이 있잖아. 뭔 소리고 나는 생각이 들지. 그 줄거리도 모르고 어차피 모르는데 재미가 없잖아. 그거에 그치.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도. 근데 여기서는 그 줄거리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오. 채널 무슨 수능입니다. 얘기인지 다 몰입할 알 수 수 있어. 있겠다. 완전 몰입이 되고 내가 안 읽은 책도 너무 다 이해가 돼. 오호. 맞아. 그래서 훨씬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 그래서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오. 저는 그 한소범 작가가 쓴 청춘유감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오. 읽어보셨나요? 와, 지금 실물로 처음 보는 것 같아. 진짜? 응. 진짜 책에 관심이 없다. 아니. 이게 나온 지가 언젠데? 아, 난 연재로 읽었어가지고 아. 책으로 나왔을 때는 막상 잘 주간 몰랐어. 문학동네에서? 어. 이 책은 작년 작년이야. 6월 말에 나온 책이네. 맞네, 맞네. 딱 1년 정도 된 책인데 그 한소범이라는 한국일보 기자님이 쓰신 에세이를 묶은 책입니다. 오. 이거 안 읽었어? 안 읽었어. 난 연재 읽었어요, 연재. 연재. 알겠다고. 알겠다고. 근데 나는 뭔가 바캉스나 여행을 간다고 할 때 책을 고르는 기준이 일단 가벼워야 되고 그치. 난 너무 밀도가 높거나 이래도 좀 힘든 거 같거든. 맞아. 얇지만 정말 어렵고 그런 책들 있잖아. 그치. 근데 그런 책들은 또 약간 여행 가서 그렇게까지 머리가 아프고 싶지 않단 말이야. 맞아, 마음의 맞아. 준비가 안 된 거지. 근데 맞지. 그 여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돼. 그렇지. 그냥 맞아. 여행 사이사이 어떤 짬나는 시간? 후루룩 읽을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걸 읽다가 끊을 수도 있어야 되고. 맞지. 그래서 너무 어떤 몰입력이 강한 스릴러 소설이나 이런 것도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항상 여행 갈 때는 에세이가 그냥 제일 적합한 것 같거든. 뭔가를 내가 들고 갈 때. 맞아. 그랬을 때 그냥 아무데나 펴서 읽어도 순서와 전혀 관계가 없고 처음부터 읽어도 되고 하나 두 개 읽다가 그냥 멈춰도 되고 그치. 그런 의미에서 어떤 에세이 집을 고를까를 되게 고심했는데 이 책을 고르게 되었어. 오. 그 한소범이라는 작가는 되게 문학을 좋아했던 청년기부터 시작해서 한국일보 문학기자가 되기까지 그리고 문학기자가 되어서 그 어떤 작가들과 독자들 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이나 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글들을 써서 엮은 책이고 지금은 문학기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일보에서 계속 기자로 일하시고 있는 분이고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자기의 어떤 유년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내가 책을 어떻게 좋아했고 어떻게 읽었고 어떻게 골랐고 이런 거에 대한 추억이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런 추억들을 내가 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런 게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이 작가들, 그러니까 정말 꿈에 그리던 어떤 작가들을 만나는 기회가 생길 거잖아. 그리고 이 분이 지금 기자로서 엄청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럼. 뭐 북토크나 이런 거 사회도 되게 많이 보시고. 근데 그럴 때 자기가 느꼈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담겨 있어서 읽으면서 같이 약간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편집자로 일을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하고 막 그랬던 것 같거든. 그치. 막 작가가 막 회사에 와서 막 사인하고. 그치. 그런 것들이 원래 내가 어디 찾아가서 막 되게 그치. 힘들게 볼 수 있는 작가들이 그러니까. 되게 가까이에 있는 느낌? 같은 것들이 처음에 되게 낯설게 느껴졌던 것 같아. 되게 동료가 되는 낯서? 거니까. 그리고 한소범 기자도 지방에서 자란 사람이어가지고 또 그런 문화적인 인프라가 서울보다는 좀 부족한 환경에서 막 신의 21 읽고 똑같네 우리랑. 그런 청소년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거지. 그리고 소설도 써보고 영화도 찍고 그런 대학 맞아. 시절을 거쳐서 소설도 써봤다 했어. 기자가 된 사람인데 맞아. 막상 기자가 되고 보니까 당연히 모든 직업이 그렇겠지만 처음에 내가 꿈꿔왔던 거랑 다른 면들도 있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오는 부침, 아하. 어떤 자기의 고민이나 뭐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회고하면서 써내려간 그런 글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나는 여행을 가면 꼭 약간 옛날 얘기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옛날을 생각하게 되잖아. 혼자 가도. 편의점 그 의자 드르륵 이런 느낌으로. 약간 뭔가 수학여행처럼. 맞지. 갑자기 되돌아보게 되네. 그런 약간. 게 있잖아. 맞지. 막 뭐 바다 같은 걸 되게 좋은 데를 가도 옛날 생각.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어쨌든 뭐 여러 갈래로 옛날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 후회라든지 아니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막 이런 식의 여러 갈래로 생각을 하고 남이랑 가면 더 심한 것 같거든. 회한이 심하시네요. 회한 원래 후회 중독이잖아. 후회 중독. 근데 뭐 남이랑 가면 예를 들어 안평이랑 가면 그냥 밤에 누워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여행지에 대한 얘기 한 20? 그리고 80%는 거의 과거에 대한 얘기야. 모든 것이. 뭐 옛날에 뭐 누구를 만났는데 걔랑 왜 그랬는지 모르겠거니 뭐 그런 거 있잖아. 걔랑 뭐 여기를 이런 데를 갔었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 머리에 박혀있는 과거의 어떤 하이라이트 같은 순간들 그런 순간들을 모아놓은 책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청춘 유감이잖아. 그래서 되게 어떤 각자에게 있는 청춘의 한 시절들을 되게 떠올리게 하는 책인 것 같다.
그래서 바캉스에서 읽었을 때 정말 그 이 불꽃놀이 같은 청춘의 한 어떤 장면들을 다들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예쁘네 책이. 그걸로부터 뭔가 자기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여행 갈 때 들고 가기에. 맞아. 그러면서도 약간 직업적인 부분이 등장하니까 직업적인 에세이 같은 느낌도 들고. 그니까. 그치. 근데 예전에 한소범 기자의 막 한국 문학의 현재를 진단하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기사를 읽고 이 기자 누구지? 이렇게 생각했었어. 그 기사가 너무 약간 날카롭고 예리하다고 생각했어. 그 관점이. 이걸 파악해서 한국 문학의 어떤 현 주소를 진단하는 그 기자의 안목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기자의 기사는 어쨌든 굉장히 건조하고 막 단문에다가 어쨌든 짧게 끝나잖아. 그치. 근데 이 연재로 에세이를 처음 읽어봤는데 엄청 말랑말랑한 분인 거야. 맞아. 나 그 얘기 하고 싶었어. 그 뭔가 다른 우리가 거야. 기자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게 막 김훈 선생님 막 그런 장강명 그러니까 뭐 되게 맞아. 냉정하고 그치. 이성적이고 되게 냉철하고 똑똑하고 막 그런 이성적인 그러니까 비비엄 건희 선생님 같은 그런 이미지잖아. 그치. 약간 저널리즘. 완전 이분도 70년대 기자로 완전 그래. 활동하시는 그러니까 완전 맞아. 그런 T형 인간들 생각하잖아. 근데 너 T야? 한소범 기자 완전 그냥 대문자 F인 거야. 그니까. 그게 너무 그게 신기했어. 진짜 눈물이 많은 것 같아.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얘기 많이 나와. 그래서 사람이 더 뭔가 되게 호감이 생기네. 그니까. 이 작가 자체한테. 그래서 너무 다른 거야, 어조가. 감흥이 되셨나봐요. 완전 감흥이 되지. 이 부제가 울면서 걷기예요. 거의 안평이라고 볼 수 있지. 저 요새 안 옵니다. 울면서 걷기야? 울면서 걷기, 넘어지며 자라기. 근데 많이 운다는 거는 사실 그만큼 어떤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진짜 공감을 잘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런 어떤 감정의 이입도 잘 되고 그런 분인 것 같아, 이 분이. 그니까. 엄청난 감성의 소유자라는 걸 어. 알게 돼서 갑자기 되게 거리감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 거리감 생긴다고 말할 줄 알았어. 너 T잖아. 네가 감정 없잖아. 나 F가 99야. 아 그래? 진짜 심각해. 거짓말. 네 그것도 거짓말로 하네. 너 MBTI 테스트 나는 거짓말로 하니? 생각이 없어. 띵킹이 없어. 띵킹이 1%야. 진짜로.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MBTI 여러 번 해봐도 F는 늘 그렇게 나와. 진짜 신기하다. 감정밖에 없는 거야. 감정 기복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지, 삶을. 잘 보여야겠다. 진짜 심각해. 울면서 걷기. 극단적인. 울면서 걷는. 아무튼 그런 책입니다. 추천. 좋겠네요. 뭔가 약간 여름 밤에 약간 바닷가에 좀 이렇게 돗자리 펴고 누워가지고 읽기 되게 좋은 그런 느낌이다. 맞아.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약간 사실 이거 약간 낮에 약간 낮에 이거 좀 정신이 명징할 때 명상할 때 읽어야 돼요. 사실 이게 약간 커피랑 함께. 그러니까 글이 어렵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 엄청 고니기 쉽지도 고니기 막 쉽지도 않잖아. 고니기 사실. 쉽지 않지. 이거 밤에 읽으면 잠 깨. 나 진짜 밤에 읽었는데 너무 잠 안 와가지고 보통 이런 거 읽으면 너무 약간 막- 스르륵 잠들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 책은 내가 자세를 활성화. 고쳐 앉아가지고 진짜 다시 나도. 제대로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더라고. 맞아. 집중해야 되는구나. 약간. 완전. 오케이. 근데 좋은데 밸런스가. 그러니까, 지금 일단 괜찮네. 한평이랑 나까지 괜찮았거든. 네 어떨지 과연 보자. 네가 어떨지 보자. 저는 바캉스에 이 책을 가져가면 어떨까 제안하려고 합니다. 보자. 전승민 평론가의 허투루 읽지 않으려고라는 엄청난 제목을 가진 에세이입니다. 다 에세이네 우리. 에세이네. 이거 다 에세이네. 근데 나도 진짜 바캉스에는 시집 아니면 시랑 유사한 산문 아니면 에세이 이거 세 개밖에는 안 가지고 나는 거야. 가벼운 항상. 거. 그러면서도 약간 아포리즘적인 거 있잖아. 뭔가 어떤 문장 자체에 힘이 있어서 그 문장으로 막 곱씹으면서 이 여행지를 떠돌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진짜 고민한 게 클라리시 리스펙토르의 아구아 비바라는 엄청 얇고 이렇게 단문으로 쓰인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문장들 이런 것들이 있는 책을이랑 고민 많이 했었어. 근데 에세이는 아까 션이 말한 대로 진짜 좀 호흡이 편안하니까 그치, 나한테 맞아, 부담도 맞아. 안 되고 이 책도 되게 가볍거든? 심지어 첫 글이 처음에 여름이야. 그래서 여름에 읽기에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여름. 첫 페이지를 읽으면 그냥 내가 여름 속에 있구나라는 걸 되게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책이어가지고 바캉스에 읽기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 책은 전승민 평론가의 첫 책인데 문학평론가의 평론집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평론가의 에세이는 그거 진짜 낯설다. 진짜 없어 사실. 생각해봤을 때 떠오르는 게 없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뭔가 도전이 되었을 것 같은 그런 기획이었는데 사실 문학평론가이면서 동시에 나의 친구이기도 하거든. 그래갖고 둘 다 글을 쓰는 입장에서 돈을 받고 쓰는 글 이런 것이 아닌 어떤 글을 써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한 달에 한 편씩 하나의 키워드를 우리가 각자 설정을 해서
한 편씩 써보는 글을 써보면 어때? 라고 승민이 제안을 했었어. 그래가지고 금요일에 만나요라는 이름의 뉴스레터 형식의 뭔가 메일링 서비스를 했던 거지, 둘이서. 근데 그거를 거의 2년 동안 한 거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래서 그때 쓴 글들을 엮은 것이 이 책인 거야. 그래서 나는 사실 이 글의 초고들을 다 맨 처음으로 봤던 어떤 독자이기도 한 거지. 그래서 너무 개인적으로 사실 너무 반갑고 친구의 책이다 보니까 또 애정이 가고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소개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가져온 그게 것도 또 있다. 메일을 읽을 때랑 책으로 엮여져서 나왔을 때 되게 느낌이 다를 것 같아. 다르지. 진짜 다르더라고. 뭔가 약간 니도 저자처럼 감개가 무량할 것 같은 거. 너무 감개무량해. 어. 그리고 이렇게 종이에 쓰여 있으니까 뭔가 밑줄을 그으면서 읽게 되니까 엄청 다른 거야, 느낌이. 다르지. 메일링은 사실 와서 어, 보통 우리가 메일링을 읽는 시간이 아침이거나 아니면 퇴근 후에 밤이기 때문에 맞아. 아침에 읽었을 때는 회사니까 급하게 읽을 수밖에 없고 밤에 읽을 때도 조금 그냥 뭔가 집중해서 읽긴 하지만 조금 흘러가는 듯이 보내는 것 같아. 오, 메일링은 맞아. 좋은 부분이 있어도 아 이번 메일 되게 좋았다 하고 넘어가는데 맞아. 책으로 나오면 좀 다른 것 같아. 확실히 뭔가 책에 앉혀졌을 때 무게감이 진짜 새롭게 또 생기는, 부여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럼 맞아, 맞아. 그 메일은 지우면 그만이지만 책은 영원히 남잖아. 지우셨나요? 아니 안 지웠죠. 얘는 안 읽었지. 아, 읽었지. 저희 그거 안 읽으면 또 리뷰가 되게 섭섭해. 안 읽을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저 때문에 안 읽- 다 강제 구독해가지고. 안 읽으면 절교하니까. F여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그 메일링 서비스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누가 몇 번 읽었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러니까. 언제 열어봤는지도 다 볼 수 있거든. 진짜 피곤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열어보면서 얘네가 읽었을까? 거기에 있는 지금 글들이 다 어떤 키워드로 해가지고 쓰여진 글들인 거야? 맞아. 키워드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 그게 밝혀지진 않아. 아. 이 책에는 없어. 그 우리가 쓸 때는 뭐 여름과 뭐 담배, 뭐 가을과 뭐 극장 이런 식으로 어떤 계절이랑 계절 플러스 어떤 사물 아니면 어떤 키워드 이렇게 해서 했거든.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이 뭔가 계절의 흐름이 쭉 가진 않아. 예를 들어서 여름의 글로 처음 시작을 했지만 갑자기 11월이 왔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글을 시작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게 응, 평론가 혹은 비평가로서의 입장은 솔직히 날카로울 수밖에 없고 맞아. 어떤 그러니까. 것들을 지적하는 것들로부터 시작하잖아. 에세이라는 건 사실 그거와 좀 다르잖아. 물론 어떤 감각을 짚어낸다는 것에는 동일하지만 어떤 그 언어들의 방식이 언어들이 맞아. 나열되는 방식 자체가 훨씬 더 말랑할 수밖에 없고 어. 조금 그런 결이 다른데 맞아. 그 작업에 대한 부분이 되게 궁금하긴 하다. 전승민 씨도 어떻게 생각할지. 근데 여기 책에도 그 내용이 나와. 내 얘기를 쓰는 게 정말 어렵다. 그치. 가장 어려울 어렵다. 것 같아. 그래서 어. 그게 좀 누구한테든 그런데 어. 내가 이미 평론가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한테는 더 어려울 것 같아. 그니까. 더 더 부담감이 있을 평론가는 것 같아. 사실 텍스트로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쓰면 되는데 맞아. 내 일상? 뭐 누가 궁금할까? 막 이렇게 굳이 생각을 약간 그거부터, 이런- 그거부터가 문제지. 그부터가 너무 쓰기 자체에 장벽이 생기는 거지. 맞아. 근데 평론가 에세이 리타 생각나네. 그치. 맞네. 근데 그분은 워낙 얘기를 많이 쓰셔가지고 평소에도 뭔가 이게 되게 저항감이 사람들이 없는데 평론가인지 모르고 읽을 수 있는. 얘기 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에세이스트. 근데 보통 전수민 평론가 같은 경우는 보통 평론으로 많이 접했으니까 맞아.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근데 이런 책에 그런 건 있어. 평론가가 살아가는 모습. 플러스 그런 거 되게 궁금하다. 평론가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 마감을 할까? 뭐 마감할 때 듣는 음악은 뭘까? 뭐 이런 거를 그냥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점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 평론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거를 쓰는데 사실 내가 승민에게서 되게 경이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사람이 사랑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하거든. F야? 아니야 T야. T야? 놀랍게도 T 같아. T 같은 사랑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맞아. 하기도 T의 하는데 사랑이 있지. 근데 엄청나게 정직한 사랑이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떤 젠제하지 않는 어떤 어떤 제스처가 없는 그런 사랑을 그냥 보여줘. F는 젠체하나요? F는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죠. 아 쇼잉 하는 느낌? 쇼잉도 하고 막 숨기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감정의 폭을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감정이 있으니까 그걸 보여주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는데 T는 오히려 약간 감정이 조금 있더라도 그걸 정직하게 내버린다는 거지? 그냥 투명하게 다 열어 보이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그냥 감내하는 엄청 되게 솔직한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되게 멋진 말이다. 근데 그 자세가 그냥 여기 고스란히 들어있다. 궁금하네. 그래 영업되는데? 그래? 네, 저도 사긴 샀는데 아직 읽지 못했지만. 근데 에세이를 읽었을 때 결국에 마지막에 그게 남는 게 좋은 것 같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라는 어떤 궁금증. 사실 어떤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지. 맞아. 그게 생긴다는 게 좀 아름다운 일인 것 같은? 맞아.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딱 두 가지인 것 같아. 어쩌라고랑. 그래서 더 알려주세요. 두 가지인 것 같거든. 그치. 근데 이제 좋은 에세이를 읽으면 무조건 더 알려주세요가 되는 것 같아. 맞아. 관심이 가니까 읽으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 전승민 평론가의 첫 에세이의 끝은 음. 더 알려주세요다. 맞아. 거죠.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평론처럼 쓴 글도 있기 때문에 약간 평론 자체를 좀 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나 나는 평론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평론 같이 쓰인 어떤 텍스트, 내가 사랑하는 텍스트에 관한 글을 읽었을 때 이런 게 평론인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점도 있어서 좋다. 참 그런 것이 좋았다. 보통 영화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렵거나 조금 접하기 힘든 고전 영화 같은 것을 보기 전에 그 영화에 대해 쓴 에세이나 영화에 대해 쓴 글을 먼저 읽고 보면은 좀 이해가 더 쉬워지는 부분이 있거든. 맞아. 그런 면이랑 비슷한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만약에 이 작가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으면은 어떤 소설집 뒤에 있는 해설이나 아니면은 어떤 평론 자체를 접했을 때 이 사람이 쓴 거네? 이렇게 하고 계속 알게 되겠지. 그치. 더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정말 많이 쓰는 또 사람이라서. 핫한 어떤 평론가 맞아, 중에 맞아. 젊은 평론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름을 또 알게 보게 되실 거라서 독자라면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 너무 반가운 책입니다. 오늘 세 권의 책을 소개해봤는데 공교롭게 다 에세이. 어떤 것이 선택받을지 혹은 프로듀스인가요? 혹은 세 권 모두 가져가실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을 것 같아. 각자가 뭔가 바캉스 할 때 나는 꼭 이 책을 챙긴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이미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 아니면은 뭐 저는 이 책 이미 들고 가기로 했는데요. 뭐더라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왜냐, 내가 봤을 때 우리 채널 수부의 구독자분들은 찐 독자들이기 때문에 맞아. 이미 자신의 리스트가 맞아. 다 있을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맞아. 그것들도 알려주시면 저희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니까. 맞아요. 혹은 저희도. 역으로 영업당해서 저희가 그 그니까. 책을 들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린 이미 읽었으니까 이건 안 들고 갈 거 아니야. 맞네. 댓글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맞아. 건강을 늘 챙기시면서 휴가도.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언제 가시든. 안녕.